그래서 질문 문항 정리하고, 그리고 네, 저번에 마무리 안 했던 자치 한번 오늘 쫙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자, 볼까요? 개념편의 34쪽, 35, 34, 35 괜찮나요? 36, 37, 3-3, 또 자, 38, 39, 6-1. 자치는 일단 한꺼번에 일단 같이 한번 할게요. 40, 41. 자치는 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하고 따로 자치 문제는 41은 제가 내드렸나요? 41? 이거 그때 개념 제대로 못했죠. 이것도 그냥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41, 42, 43, 2번, 11번, 6번, 44, 45, 45는 없죠. 44, 16, 18, 14번, 17번, 14번도 자취. 이것도 자취라서 이것도 자취하고 같이 한 분에 가죠. 그러면 이 정도 됐나요? 혹시 또 더 추가로 있을까? 자, 36쪽에 3-3번. 같이 볼까요? 일단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한 초점의 좌표가 3,0일 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점근선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점근선을 좀 먼저 표현을 좀 해보면, 하나는 y는 x 플러스 1이고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시면 그 둘의 누구부터 구할 거다? 교점부터 구할 거다. 왜냐면 교점이 쌍곡선의 입장에서는 중심 역할을 할 거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좀 구해보시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x는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면 이 y는 0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y좌표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해 보니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0.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다. 이렇게 이제 쌍곡선의 중심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초점 f 하나가 3,0이에요. 이렇게 줬으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이런 선이 이제 x축일 텐데 그 오른쪽으로 4칸 간 그 지점에서 3,0이라는 초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반대편에 또 그대로 어디 가서 4칸을 왼쪽으로 갔을 때 새로운 누가 있을 거고 초점이 있을 거고 걔는 얘를 기준으로 4칸 가니까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C 값이 일단 얼마고 C 값이 4고 그리고 C가 4다. 이런 거 지금 하나 얻었고 이 쌍곡선의 중심은 마이너스 1,0이다 까지 얻었는데 내각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A하고 B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고 딱 봤더니 A, B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봤더니 누가 보인다?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1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기울기가 사실은 누구분의 누구였다? A분의 B였다. 그러니까 A 값하고 B 값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C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하고 이 사실을 조합해 보면 쌍곡선에서는 초점의 제곱이 A제곱과 누구의 제곱과 같아요? B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C가 지금 4면 얘는 16이 되니까 16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은데 어차피 B제곱이 A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A제곱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그럼 A제곱이 8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루트 8 그리고 B도 A랑 똑같을 거니까 루트 8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쌍곡선은 가로형이에요. 그죠?
초점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가로로 좌우로 이렇게 펼쳐진다 보시면 되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너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y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고 이 가운데는 마이너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가 지금 루트 8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a제곱 8 쓰고 b가 루트 8이니까 여기다가 8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얘는 가로 0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식을 좀 완성을 해봤어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아까 지금 몇 명 이제 학생들의 이제 숙제가 좀 안 돼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되게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연습하시면 별거 아닌데 조금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약간 일단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참고는 좀 해주세요. 자, 자취는 좀 이따 하고 페이지 42쪽에 2번. 자, 쌍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이다. 은 1이다. 뭐 이런 애가 하나가 있고요. 타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타원은 36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 i의 꼭지점 그리고 이게 타원의 누구랑? 초점이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일단은 뭐 구하라는 걸 좀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쌍곡선의 입장에서 일단 이 식을 보면 얘가 1이니까 이게 이제 가로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가로형이면 x절편을 좀 봐주시면 되죠. y에다가 내가 딱 하고 0 이렇게 집어넣으면 x제곱은 a제곱 해야지 이게 1이라는 식을 만족할 거니까 오른쪽에 하나 a, 왼쪽에 하나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의 쌍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꼭지점은 하나는 누구고? a, 0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a,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원인데 타원 같은 경우는 지금 a제곱이 36, b제곱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자, 근데 누가 더 지금 큰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꼭지점이 어디 축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 초점도 어디 축이 있어야 된다?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원이 가로로 길쭉할 수도 있고 세로로 길쭉할 수도 있는데 초점이 이렇게 어디 축에 있으면 x축에 있으면 그림은 가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 초점의 좌표를 보고서 36이 누구보다는 일단 b제곱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타원에서는 초점을 구할 때 초점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서 a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을 뺐다? b의 제곱을 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i의 좌표로 찍어보면 c는 루트 36 마이너스 b제곱의 부호가 플러스 자리도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자리도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b제곱, 0이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b제곱, 0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두 개의 꼭지점하고 초점이 같다 그랬으니까 너하고 네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로 식을 세워보면 a는 루트 36 마이너스 누가 되고 b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 식을 양변으로 보여주면 제곱을 해주면 여기가 36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넘어가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답이 결정이 된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직접 다 우리가 a값, b값을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조건으로 식을 만들다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구할 수가 있다.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6번 보면 이렇게 생긴 타원이 하나 있고요. 그 타원에 두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랑 똑같은 초점을 갖고 있는 쌍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쌍곡선의 점근선이 X축 양의 방향으로 60도를 이루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뭘 구하라 그랬니?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 이게 지금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타원을 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타원인데 일단은 중심은 0,0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얘를 보고서 A라고 보면은 A 제곱이 5니까 A는 루트 5다. B 제곱이 25니까 B는 5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C를 구할 때는 B의 제곱, 큰 거의 제곱에서 빼죠. 작은 거의 제곱을 빼면 C의 제곱이 얼마라는 걸 아니까 20이다 라는 걸 아니까 C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B가 크다 보니까 실제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려본다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C값 기준으로 초점 하나를 찾는다면 하나는 0,2루트 5, 또 하나는 0,-2루트 5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초점이랑 똑같은 누구? 쌍곡선을 하나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쌍곡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쌍곡선은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A하고 B도 모르는데 C만 알고 있어요. C가 지금 얼마니? 라고 얘기했더니 C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2루트 5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위쪽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이런 세로형이 될 거다 라는 것도 나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줬냐면 이 쌍곡선의 점근선의 그 기울기가 X축하고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으로 몇 도다? 60도다 이렇게 준 거거든? 얘가 좀 기억나나? X축 양의 방향으로 60도다는 기울기가 얼마고? 탄젠트 60도면서 기울기가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예요 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또 점근선의 기울기가 누구분의 누구라서 A분의 B라서 A분의 B가 얼마입니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A분의 B가 얼마다? 루트 3이다 라는 식 하나와 그리고 또 누구? C값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하고 봤더니 이 초점에서의 C값은 쌍곡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C제곱은 누구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AB가 나온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C제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지? 2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제곱은 그냥 A제곱이라고 쓸 텐데 여기에 있는 B제곱 대신에 B는 얼마니까? 이렇게 곱하면 루트 3A니까 여기다가 루트 3A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제곱하면 뭐가 된다? 3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4A의 제곱이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그러니까 A제곱은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A제곱이 5 이렇게 결정이 되면 너는 얼마고? 루트 5고 이거 얼마냐? 그럼 B제곱은 여기가 20 여기가 5 그럼 너는 여기가 1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 루트 15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자, 그럼 이제 완성할게요. 자,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A제곱분의 X제곱 얘는 중심이 0,0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B제곱분의 그러니까 15분의 Y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 돼. 얘가 무슨 형이라서? 세로형이라서 끝에는 플러스 1이 아니라 무슨 일?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림이 조금 좋지 않다. 어떡하지? 에이. 그냥 할게요.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쌍곡선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쌍곡선 위에 A라는 점, 그리고 반대편에 B라는 점, 그리고 두 개의 초점, 그리고 그 두 초점에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좀 망했는데 이 친구의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이게 길이가 사실은 다 같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쌍곡선에 누가? 주축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줬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 테니까 천천히 봐봐. 일단 첫 번째, 야, 쌍곡선의 정의가 뭐였죠? 정의? 쌍곡선의 정의. 쌍곡선 어떻게 만들었어? 그쵸. 쌍곡선 이의 점은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러니까 정의는 누가 일정하다? 거리의 차가 일정. 맞죠? 그런 점들을 모으면 쌍곡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의 차는 누구랑 똑같아? 잠깐만요. 선생님 이름 앞에 설명문이요. 보내주셔서. 또 하나 써줘. 아, 땡큐. 알겠습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제 쌍곡선의 정의는 뭐다?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거리의 차가 또 누구의 길이랑 똑같다 그랬어? 주축의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주축의 길이가 2예요 라는 거는 거리의 차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하고서 이렇게 쓱 하고 쳐다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 A라는 점이 뭐다? 쌍곡선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정의에 의해서 이 친구까지의 거리와 이 친구까지의 거리가 항상 차가 얼마일 거다? 2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길이가 1이면 너는 얼마? 3. 네가 2면 4. 3이면 5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가 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K라고 두면 너는 뭐라고 두면 돼? K 플러스 2다 이렇게 두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드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짜잔, 이게 일단 뭐인 거? 수직인 거고,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정사각형을 이용하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여기가 또 뭐가 돼? K가 된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 누구 쓰면 돼? 피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의 누구는? 제곱은 K의 제곱 더하기 누가 되고? K의 제곱이 되고, 자, 그럼 K제곱 하나랑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오른쪽으로 넘겨서 K제곱 날리시고, 플러스 4K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K, 그리고 플러스 4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셔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거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하고 딱 봤더니 길이가 2 플러스 뭐일 수도 있고 루트 6일 수도 있고 2 마이너스 루트 네네네. 네. 4 8이구나. 6이 아니라 8이죠? 8.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K값,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8이 나오고,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8이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이 밑에 거는 될 수가 없다. 이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K라는 게 뭔데? 길인데 2랑 루트 8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길어? 루트 8이 더 길어.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이거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누가 된다? 2 플러스 루트 8. 좀 멋지게 쓰면 2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요게 이제 한 변의 길이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서 2를 더 더해서 너는 2를 더하면 4 더하기 2 루트 2입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16번. 이제, 근데 이거 솔직히 있잖아. 뭐 일단 푼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나는 아직 사실 쌍곡선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16, 17, 18 같은 거는 조금 약간 빡셀 거야. 이거 왜냐면은 그래도 나름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문항들이야. 쉬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내가 좀 건드려봤어 하는 친구들은 잘 끝까지 보시고, 약간 좀 어렵다.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일단 봐주면 처음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쌍곡선에 관한 문제고 뭐 정근선이 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초점도 있고 PF하고 PF'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준 다음에 꼭지점과 초점까지의 거리인 AF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저 주축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 해볼 테니까 내가 일단 첫 번째 쌍곡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값과 B 값과 C 값이 좀 있어줘야 식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은데 봤더니 A 값도 B 값도 C 값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는데 하고 봤더니 너는 뭐를 줬다? 점근선의 기울기를 줬다. 그러면 저 점근선의 기울기는 사실은 누구랑 똑같을 거니까 A분의 B랑 똑같을 거니까 제가 나한테 주는 건 A분의 B가 3분의 4입니다 라는 식 하나를 준 거야. 그러니까 A값과 B값이었던 비율을 저 식으로서 나한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뭐다? 일정하다. 그리고 그게 주축의 길이랑 똑같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쌍곡선 위의 점에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를 내가 어떤 조건으로 가조건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PF'과 PF 두 개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길다? PF'이 더 길다. 그러면 거리의 차를 내가 좀 써먹고 싶으면 PF'에서 누구를 빼면 될 거고 PF를 빼면 될 거고 그게 주축의 길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주축의 길이가 누굴 거니까 A의 2배일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2A다. 이렇게 일단 써주면 이게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두 개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PF'은 뭐라 그랬으니까 얘는 30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는 뭐라고 쓰면 되고 30 이렇게 써주면 되고 PF는 내가 지금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PF는 얘인데 하고 봤더니 PF가 누구래? 16부터 20이다 라고 지금 나한테 어떤 범위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을 좀 써먹으려면 PF로 식을 좀 바꿔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누가 되고 PF가 되고 너는 30 마이너스 얼마다? 2A다 라고 써주면은 PF 자리에다 누구로 쏙 바꿔서 30 마이너스 2A로 바꿔서 A에 관한 범위를 하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F는 얼마입니다? 30 마이너스 2A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보다는 16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을 거다? 20보다는 작을 거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양쪽을 누구로 빼서? 30으로 빼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4, 너는 마이너스 2A, 너는 그리고 마이너스 누가 되고 10이 되고 그럼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는 누구부터? 5부터 7까지다 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A라는 값은 5부터 7까지다. 이런 범위를 두 번째 가족권에서 찾은 거야. 됐어?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거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지금 꼭지점 AF의 길이가 자연수다 이렇게 지금 줬거든요. 자, 그럼 내가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쌍곡선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여기에 요런 식으로 하나, 여기에 요런 식으로 하나 생겼고 여기가 지금 A 그리고 여기가 지금 C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초점 하나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이게 지금 PF 그리고 이게 지금 뭐다? PF'이다 해가지고 요 두 개의 길이가 너는 얼마였고 30이었고 요거는 뭐 16과 24이다 뭐 이렇게 지금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준 조건은 뭐냐면 그 X축에서의 꼭지점 양의 좌표의 꼭지점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이 길이와 요 오른쪽 초점 요 길이가 항상 누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지금 길이에 대한 어떤 조건을 준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 좌표는 C,0이고 너는 A,0이니까 AF라는 길이는 뭐라고 쓸 수가 있다? C-A라고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C-A가 지금 누굽니다? 자연수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이렇게 준 거라고. 여기가 따라왔을까요? 근데 C-A가 자연수인데 이걸 어떻게 써먹지? 하고 쓱 봤더니 C하고 A하고 어떻게 연결하지? 하고 보면 우리는 쌍곡선에서는 누구에게 있다? C제곱은 항상 A제곱 더하기 누구? B제곱입니다. 뭐 이런 식을 알고 있다고. 이거 괜찮을까요? 근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하고 있는데 또 난데없는 이 B를 좀 없앨 수 없을까?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조건에 누가 있었다? A와 B의 어떤 비율이 있었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B제곱 대신에 누구로? A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쓱 하고 오른쪽으로 곱하면 B 대신에 나는 뭐라고 쓸 수 있고 3분의 4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걸 여기다가 쓱 하고 넣어주면 너는 뭐가 된다? 9분의 16 A제곱이 될 거다. 그리고 너도 앞에 A제곱 이렇게 더해줘서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 보면 1이랑 9분의 16을 더한 거니까 9분의 얼마가 되고 25 그리고 여기는 A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묶어보면 3분의 5에 뭐가 된다? A의 통째로 제곱이 된다 인 거라서
C제곱이 너라면 좀 예쁘게 쓰면 C는 얼마다? 5분의 3 A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옵니다. 됐을까요? 자, 3분의 5A죠? 3분의 5A다. 자, 그러면 C가 3분의 5A인 걸 다시 여기다가 쓱 하고 넣어주면 이게 3분의 5A고 얘는 그냥 A잖아. 그러니까 이걸 뺀 건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2 A가 될 거다. 일 거고 이 친구가 자연수려면 A 값이 누구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는 3의 배수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3의 배수인데 5부터 7까지 3의 배수 누구밖에 없으니까 6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A 값은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는 6.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누구의 길이니까? 주축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주축의 길이는 A가 몇 배라서? 2배라서 얼마입니다? 10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문제만 좀 더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17번. 되셨나요? 17번은 이렇게 생긴 쌍곡선 위에 점피가 하나 있다. 얘는 이제 뭐 1사분면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줬고요. 그리고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P에서부터 A까지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합의 뭐 최소값 구해라. 뭐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자, 일단 얘도 좀 상태를 좀 표현을 할 겁니다. 쌍곡선이 어떤 친구지 하고 보니까 A 값이 일단 얼마고? 3이고 B 값은 4다. 이렇게 지금 주어졌고요. 그럼 C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C는 A제곱이랑 누구의 제곱을? B의 제곱을 더한 게 C제곱일 거니까 여기서는 누구다? 5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쌍곡선을 내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 아이의 초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인데 5,0인데 그 점이 사실은 누구였다? A였다. 그러니까 A는 그냥 초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반대편에 또 누가 있다? 또 다른 초점인 마이너스 5,0이 이렇게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쌍곡선이 하나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까지 일단 오면 기본 세팅은 끝난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거기서 B라는 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7,5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B, 여기 이제 7,5라는 정해져 있는 점이 있고 얘의 이름은 사실 A니까 사실 A로 쓱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요 두 개의 정해진 점 기준으로 해서 누가 있다? 요 쌍곡선 위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에 누굴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 이게 지금 문제라고. 네,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점이 움직이면 요 길이가 바뀔 건데 요 점이 움직이면 요 길이가 바뀔 건데 그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지금 준 거라고. 이것도 저번에 한번 했었다고. 이게 그냥 움직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이 상태로 더하면 안 보이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뭘 해줘야 된다? 식변형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때 식변형할 때 사용하는 건 무조건 누구 쓴다고 우리? 정의 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딱 봤더니 정의가 뭔데? 하고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항상 누구랑 똑같다? 주축의 길이랑 똑같아요.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주축의 길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 A가 3이니까 얘가 6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이게 괜찮죠? 자, 그럼 약간 쉽게 한번 생각해봐. 이 길이가 길어, 이 길이가 길어. 이게 길잖아. 그치? 이게 무조건 얘보다 6이 더 긴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야? PA 이렇게 부르면 얘는 어떤 친구? 길이 중에 좀 짧은 친구라고. 너부터 A까지의 길이는 두 길이 중에 어떤 친구야? 짧은 친구야. 그럼 짧은 친구는 누구에서? 긴 친구에서 누구를 빼면 된다? 6 이렇게 빼면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얘가 더 길잖아 6이. 그러니까 짧은 친구는 긴 친구에서 누굴 뺀다? 6을 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플러스 누구로 바꾸면 되고 PB로 바꾸면 되고 그럼 걔가 PF'에 플러스 누가? PB 빼기 6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어차피 고정됐으니까 이 친구만 보면 되는데 PF' 너고 PB 너라고.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는데 P를 위쪽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멀어지고 좀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좀 짧아지는 느낌은 듭니다. 그럼 어디에 P를 다해 가장 짧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직방으로 이렇게 그어서 여기다가 두고 있을 때 P 있을 때가 가장 짧을 거야 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 두 길이의 최소값은 너와 너 사이에 뭐가 될 거다? 거리가 될 거다. 근데 이 거리를 구하려고 봤더니 좌표가 좀 그럴싸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5고요. 요거는 x좌표가 7이니까 여기 길이를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얘는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여기는 y좌표가 5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서 5가 돼서 이거 피타 쓰면 그냥 얼마 나온다? 13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이해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소값이 얼마? 13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얼마에서 6해서 최종적으로는 7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어디요? F 프라임이요? 이거는 대칭으로 처음에 이 C가 5였으니까 하나가 오면 반대편에 마이너스 5면 이렇게 잡히겠죠. 빨간색 사진 G까지 네네네. 어디까지요? 빨간색 여기요? 여기서 이거요? 이해 되는데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거 값이 뭐면 돼? 최소면 되죠. 근데 P가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P가 있고 여기가 F고 여기가 P, B면은 이 길이의 합, 요 식의 합이 이 길이 더하기 1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P를 더 위쪽으로 가게 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될 텐데 이러면 좀 더 많이 돌아간 거니까 길이의 합이 더 커졌겠죠.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어떤 상황? 짧게 되는 상황을 찾고 싶으니까 그럼 움직이다 보면 그게 언제일 때? 너하고 너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여기.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 하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18번까지 하고. 이거 조금 솔직히 내가 너희들한테 한 2개 풀어주고 니네 보고 풀어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서 오늘 좀 문제를 한 4-5개 이상 풀어줄 거야.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솔직하게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약간 특강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팀의 수업의 특성상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거 한번 확인해보자. 내가 한번 지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따라서 한번 좀 풀어봐 라고 수업 시간에 할애해서 할 만큼 시간이 안 나와 타수가.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 혼자 떠들어야 겨우 다 끝낼까 말까 솔직하게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만약에 진짜 숙제 안 하고 그냥 수업만 이렇게 싹 듣고 만약에 쓱 하고 지나가면 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 니 해봐서 알 거야. 근데 내가 그렇다고 또 야 다 확인해가면서 수업 시간에 일일이 하면 우리 진도를 못해.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여러분들 좀 띄워주셔야 돼요. 약간 이악 물고 해야 돼. 대신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안 되면 다시 들어도 되고 나한테 와도 되니까 어떻게든 좀 모르는 것들은 확인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한 번만 딱 정리하면 된다고. 그거 될 때까지만 조금만 좀 고생 좀 해. 알겠지? 그러면은 그 뒤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오케이? 지금 스스로 문제가 안 풀리는 친구들은 빨리 와야 돼. 거기 멈춰 있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못 알아듣더라도 파이팅해서 일단 들어. 이제 그런 스피릿을 좀 발휘하라고. 어이? 그래야지 나중에 한번 보고 또 보고 할 때 좀 이해가 더 되지. 간다. 또 갑자기 또 업돼가지고. 자, 16쪽에 우리가 지금 예제 6번을 그때 한번 했었거든. 근데 한번 쓱 한번 복습 한번 하자잉. 요거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의 어떤 유형에 대한 타원 자체의 방정식들 한번 싹 한번 정의를 좀 해줄 테니까 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힘들어도 집중해서 파이팅 하셔야 돼. 간다잉. 자, 일단 예제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가 좀 그래. 자치가 좀 그런데 일단 우리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정도는 좀 빨리 만들어 두자고. 초점 F 점 P 자치. 자, 일단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체의 모든 걸 한 방에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일단 푸는 어떤 하나의 기준 틀을 좀 잡는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점들한테 뭘 부여한다? 좌표를 부여한다. 그런데 그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몇 컴마 몇 쓰시면 되고요. 모르면은 미지수로 뭐 x, y라든지 a, b라든지
뭐 C, D라든지 이런 좌표들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점들도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먼저 점에 좌표를 부여하는 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니네가 구해야 되는 점이 있어. 너희가 구해야 되는 목표점이 있을 거야. 그 목표점. 그 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목표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예를 들어 그 점의 좌표가 x, y였다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자치를 구한다는 게 뭐냐? 자체 방정식을 구한다는 게 뭐냐라고 표현을 할 땐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 좌표와 y 좌표에 누굴 구한다? 관계식을 구할 거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이 점에 뭐가 된다? 자체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주어진 식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면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것만 해도 기본적인 식으로 푸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다고. 되죠? 에이 이러지 말라고. 봐야 된다고. 간다이? 인데 자, 이 예를 가지고 한번 봐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y제곱은 8x라고 되어 있는 포물선 위에 점 A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점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나는 이 친구한테 그냥 좌표를 하나 줄 거라고 나는 x, y라고 주겠어. 라고 하면 너한테 x, y라고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점의 좌표를 모를 때는 미지수로 x, y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 위에 있으니까? 이런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이 친구의 자체의 방정식은 y제곱은 얼마일 거다? 8x일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 A인데 이 점의 자체 방정식은 너입니다.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자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A는 자체 방정식을 준 거고요. 두 번째 점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 포물선에 초점이 하나가 있어요. 라고 준 거야. 근데 그 초점의 점은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4P에서의 P값을 기준으로 현재 P는 얼마고? 2고 y제곱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형이라서? 가로형이라서 초점의 좌표는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 괜찮을까? 선생님 전 기억 안 나면 복습하셔야 되고 P는 뭐야? 2. 그러니까 너는 몇 콤마면? 2,0이니까 F라는 점도 뭐가 나왔다? 좌표가 나왔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점과 A점의 몇 대면 내분점을 2대1 내분점을 P다 라고 줬을 때 이 P라는 점의 누굴 구해라?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줬다고.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목표점이 누구다? P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도 내가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로 문자로 x, y 쓰려고 딱 봤는데 x, y는 아까 썼으니까 이번에는 누구로 쓰겠다? a, b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딱 주게 되면 나의 목표는 누구다? 결국엔 a와 b에 누굴 세운다? 관계식,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세우겠다. 이거를 하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체 방정식의 계산 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딱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조건식에 F라는 점과 A라는 점의 몇 대면 내분점이 2대1 내분점이 누굽니다? P입니다. 이렇게 지금 줬다고. 그러면 이게 쟤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달인데 우리 2대1 내분점 구하는 거 공식 어떻게 쓴다 그랬어?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쓰고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써주고 나서 2랑 누구의 좌표를 곱한다? A의 좌표를 곱한다. 그런데 A의 좌표가 누구니까? x, y니까 여기다가 x좌표, 여기다가 y좌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1하고 누구의 좌표를 곱한다? 1이랑 f의 좌표를 곱한다. f는 몇 콤마 몇이니까? 2,0이니까 여기다가 누구 곱하고? 2, 여기다가 0 곱하면 뭔 소리야? 그냥 하면 되죠?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2대1 내분점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P라는 점의 X좌표 지금 내가 뭐라고 놨으니까? A라고 놨으니까 이 점이 뭐가 되고? X좌표인 A가 되고 이 점이 뭐가 될 거다? B가 될 거다 까지 쓰면 일단 관계식이 하나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FA의 2대1 내분점이 P다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식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딱 봤는데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해야 돼.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라고 하면 누구와? A와 B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면 지금 누구와?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X 대신에 누구로? A로. Y 대신에 B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 X 대신에 누구로? A로. Y 대신에 B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그런데 X 대신에 A로 표현하려면 식을 뭐로 주는 게 좋다?
x는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x에다가 내가 식을 갖고 있으면 x를 a로 바꾸고 싶을 땐 x는 이라고 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하고 3배에서 몇 a? 3a 하고 얘 넘겨서 빼기 누구 하고? 2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로 나누면 2로 나누면 x 대신에 누구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a로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돼요? 마찬가지 나는 y 대신에 누구로? b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y 대신에 b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y는 이렇게 쳐주면 된다고. y는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일단 뭐를 곱하고 3을 곱하고 3b 그 다음에 누구를 넘기고 0을 넘기고 그럼 빼기 0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눠? 2로 이렇게 나눠주면 y는 2분의 뭐가 된다? 3b가 된다. 됐죠? 그러면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저 x 대신에 누굴 대입하면 된다? 얘를 대입하면 된다 인 거니까 얘는 8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3a 빼기 2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y 대신에 누굴 쓰면 돼? 2분의 3b를 쓰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2분의 3b의 제곱이니까 4분의 9b 제곱이 된다라는 식이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뭐가 된다?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자체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식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 예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2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여기가 4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 9분의 4는 오른쪽으로 곱하면 4분의 9는 오른쪽으로 곱하면 9분의 4가 될 거니까 9분의 4 곱하기 4 해서 여기는 16에 여기는 뭐가 될 거다? 3a 빼기 2다 라는 식이 나올 거고 이렇게 생긴 게 뭐야 사실은? 포물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의 뭐가? 자체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뭐가 된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쓰면 답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사실 내가 이 두 개가 달라서 x, y, a, b라고 적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x좌표를 뭐라고 많이 써요? x좌표 얘는 y좌표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를 y좌표로 얘를 x좌표로만 쓱 바꿔주면 최종적으로는 답이 y제곱은 9분의 16에 뭐가 된다? 3x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친구의 자체 방정식은 너입니다. 이런 형태로 일단 각이 나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하나 더 풀어볼게. 비슷한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바로 밑에 6-2번 한번 해봐요. 6-2번 같이 한번 보자. 하나 비슷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이번엔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좀 다시 한번 가볼게. 똑같은 패턴이야. 이해를 하라고. 자, 갑니다. 바로 밑에 6-2번도 보시면 이렇게 돼요. x제곱은 4y라고 하는 포물선 위에 점 a가 있어요 라고 준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아이의 초점 f가 있어요. 이렇게 또 준 거고요. 그리고 f와 a의 3대1 외분점에 대한 뭘 구하라?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준 거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일단 자체의 방정식을 풀 땐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라? 점들의 좌표부터 부여하자.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그지? 그런데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쓰면 x, y다 라고 쓰면 이 점의 자체의 방정식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입니다. 이렇게 일단 주면 기본 세팅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a라는 점은 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위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니까 이 점의 자체 방정식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봐주면 될 거라고. 자, 두 번째. 누가 있다? f가 있다. f는 이 친구에 뭐라고 준 거야? 초점이라고 준 거야. 근데 초점이라고 주려면 얘가 이제 초점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봤더니 얘는 x제곱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무슨 형이다? 세로형이다. 그리고 여기에 4p가 지금 얼마라고 줬으니까 4 이렇게 줬으니까 p는 얼마가 돼요? 1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현재 중심이 몇 컴마 몇인 상황에서 0,0인 상황에서 위쪽으로 한 칸 가서 0,1 얘가 초점,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서 y는 마이너스 1 네가 준 선. 그래서 실제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긴 게 뭐다? x제곱은 4y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는 얘를 보고서 몇 컴마 몇입니다? 0,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될까? 그럼 마지막 FA의 3대1 외분점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도 좌표로 뭘 줄 거야? 미지수로 A, B 줄 거고 나의 목표는 결국엔 이 아이의 뭘 구하자? 관계식을 구하자. A와 B의 관계식을 구하자가 나의 목표가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선 누굴 써먹어야 된다?
FA의 3대 1 외분점이 누굽니다? P입니다. 이걸 써먹으면 된다고. 그럼 외분점 공식은 어떻게 쓰죠? 라고 보면은 플러스 대신에 뭐로만 바꾸면 된다? 빼기로만 바꾸면 된다. 그럼 3대 1이면 3 빼기 1 해가지고 뭐라고 쓰고 2 이렇게 쓰고 여기도 3 빼기 1 2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3 빼기 1 여기도 3 빼기 1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3이랑 누구의 좌표를 곱한다? A의 좌표를 곱한다. A의 좌표는 몇 컴마면? X, Y 이렇게 될 거고 1이랑 누구의 좌표를 곱한다? F의 좌표를 곱한다. 너는 0,1입니다. 이렇게 주면 될 거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한 게 외분점의 X좌표. 너는 외분점의 Y좌표인데 그걸 누구라고 주고? A라고 주고 너는 뭐라고 주면 된다? B라고 주면 된다. 이 얘기야. 따라오셨을까요? 괜찮아요? 이게 약간 좀 일부러 했어요 방금은. 약간 웃겨보고 싶어서. 근데 정말 반응 별로였죠 이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면 돼? 나의 목표는 A하고 B로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누구? X하고 Y. 그러니까 X하고 Y 갖고 있으면 누구는? X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치? 그럼 X는 하고 보면 뭐 얘는 넘길 게 없으니까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A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계산해보면 그잖아. 2분의 3 나눠서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 그죠? 얘는 먼저 누구를 곱하고 2를 곱하고 싸사산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넘기고 1을 넘기고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Y는 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X는 으로 다시 관리해주고 Y는 으로 해서 여기다 뭐 해주면 된다? 대입해주면 끝난다. 됐죠? 그러면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 3분의 2A를 대입해. 너는 9분의 4A제곱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너는 4 곱하기 Y에다 누굴 대입해? 너를 대입해. 너는 9분의 2B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쓱 하고 봤더니 잠깐만 이거 4도 지워지고 이 9도 지워지네. 그럼 식이 좀 예쁘게 어떻게 된다? A제곱은 잠깐만요. 나 여기 제곱 쓰면 안 되죠? 쏘리. 미쳤나봐. 대입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여기다 4에다가 Y만 넣는 거죠. Y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2B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쏘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제곱에 4 곱하기 Y니까 얘만 써야지. 자 그래서 다시 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4 지워지고요. 그럼 A제곱은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9를 곱해주면 여기 있는 9가 쓱 지워지면서 9 곱하기 뭐가 되고 3분의 2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쏙쏙 또 지워지면 너는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그냥 바로 씁시다. 3 곱하기 뭐가 된다? 2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해서 A제곱은 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뭐다? 자체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 P의 A와 B의 관계식이 넌데 이게 자체 방정식이다 라고 쓰면 되고 여기까지 도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많이 쓰니까 마지막에 답만 얘를 뭐라고? Y제곱이라고 너는 X라고 이렇게 바꿔서 다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자체 방정식이 완성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오케이? 자, 좀 넘어가서 타원도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시고. 내가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여유가 되면 요것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막 그림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 그치? 일단 기본만 식으로 하는 것만도 확실하게 연습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좀 그림으로도 좀 간략하게 바꿔주시면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정리되셨으면 27쪽 갑니다. 27쪽. 자, 하나 더 해보자. 따따따따따. 신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그로 끌려고 계속 이렇게. 잘 보고 있지?
괜찮지? 봐라잉. 간다잉. 또 간다잉. 아유, 똑같아. 하는 거 똑같아. 패턴만 익히면 된다고. 다시 한번 봐보죠. 지금 예제 6번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1을 돌아다니는 A라는 점이 있어요. Y축 1을 돌아다니는 B라는 점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길이는 10이에요.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피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준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일단 자체 방정식을 구한다. 패턴은 똑같다고. 누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점들에 누구를 부여합시다. 좌표를 부여합시다로 시작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X축 2에 A점 이렇게 돼 있다? 잠깐만. X축 2에 A점? 이면 A점은 X축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 다른 데는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라고 하면 이 점의 무슨 좌표는? Y좌표는 항상 얼마다? 0이다. 이런 건 괜찮죠? 그러니까 X축 2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점의 Y좌표는 항상 얼마다? 0이다. 하지만 X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라고 쓰면 돼? A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미지수로 쓰면 된다고. 이러면 X축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은 될 거라고. 비슷하게 Y축에 있는 B점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너는 X좌표는 0 이렇게 주면 될 거고, 그리고 Y축에 Y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둔다? B라고 둔다. 이렇게 주면 일단 점의 좌표를 뭐 했다?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요런 상황에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이건 좀 이따 이제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되고요.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니?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의 뭘 구해라? 좌치의 방정식을 구해라. 무슨 소리야 방금? 이거 한 거야? 아무튼 점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점 P의 자체 마찬가지로 얘도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뭔지 모르니까 나는 뭐라고 쓰면 된다? X, Y 이렇게 써주면 되고, 결국엔 누구의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자. 이게 나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죠. 괜찮지? 자, 그럼 패턴 똑같습니다. 자, 식이 없는데요 선생님 하고 딱 봤더니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보죠. A, B가 10이다. 요거 한번 잘 봐봐. 그거 딱 보니까 에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네 하고 보면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때는 루트 X좌표끼리 빼서 뭐하고?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뭐하고? 제곱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 맞죠? 근데 어차피 0에서 B를 빼서 제곱한 건 플러스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얼마입니다? 10입니다 라고 쓰면 이 식을 제곱해서 뭐가 나온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예요? 100이에요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A와 B에 뭐가 나왔다? 관계식이 뭐가 하나가 나와 있어.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가 누구? X와 Y의 관계식이야 하고 딱 봤더니 얘네들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이게 뭐라고 적혀있니? A와 B의 3대2 내분점이 누굽니다? P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그럼 3대2 내분점이면 3 더하기 누구분의?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써주고, 3 더하기 누구분의?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똑같이 3이랑 누굴 곱해? B를 곱해. B는 몇 컴마 몇? 0, B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2랑은 누굴 곱해? A를 곱해. 근데 너는 몇 컴마 몇? A, 0. 그러니까 너는 A, 0 이렇게 써주면 좌표라고. 그게 3대2 뭐다? 내분점일 거다. 의 X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고, 뭐라고 했으니까 X입니다 하니까 X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의 Y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Y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어땠을까요? 자, 그럼 정리. 내가 갖고 있는 식이 누구하고 누구? A하고 B야, 그치? 그런데 그걸 누구로 바꾸고 싶다? X하고 Y로 바꾸고 싶다 이거잖아. 그러면 A하고 B를 갖고 싶으면 식을 누구는? A는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식을 A는이라고 정리하면 5분의 2 곱했던 거 뒤집어서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5 X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이걸 가지고 B는이라고 정의하면 5분의 3 뒤집어서 곱해주면 3분의 5 Y는 뭐가 된다?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너무 한 번에 막혔나? 이 정도 괜찮죠? 그래서 나는 A를 X로 B를 Y로 바꿨으니 여기다 쓱 하고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그럼 A는 2분의 5X니까 4분의 뭐라고 쓰고 25X제곱 쓰고, B는 3분의 5Y니까 대입하면 9분의 25Y제곱 쓰고, 얘를 뭐라고? 10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약간 이 100이 좀 약간 뭔가 느낌이 있어. 양변을 누구로 나눠주면? 100으로 나눠주면 이거는 16분의 뭐가 되고? X제곱이 되고, 이건 100으로 나눠주면 누구분의? 36분의 Y제곱이 되고, 는 얼마다?
1이다 하면서 뭐가 나와? 아, 타원이 나온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체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 괜찮죠? 약간 패드 똑같잖아, 그지? 하는 거 똑같다고. 점 좌표 찍고 찍어서 식 완성하고. 자, 쌍곡선 한번 가시죠. 쌍곡선은 똑같으니까. 이제 6. 두 문제. 이게 약간 어려운 거 하나 있거든요. 약간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6이랑 6 다시 이렇게 두 개만 제가 같이 갈게요. 나머지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해봐. 알겠지? 가보겠습니다. 아유, 뭐 이제 약간 똑같아. 뭐 약간 똑같으면 뭐야? 거의 똑같네, 그지? 한번 다시. 아유, 이걸 또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하죠, 뭐죠, 뭐. 예, 똑같으니까. A는 1,0이에요. 점의 좌표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땡큐 하면서 이건 그냥 1,0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이는 이 쌍곡선 위에 점 P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x, y다 라고 두면 그 점의 자체 방정식은 4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y제곱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죠? 점 P는 여기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점의 좌표를 너라고 주면 너의 자체의 방정식은 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의 자체를 구하고 싶다? 외분점 Q의 자체를 구하고 싶어요. 인 거고,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B다 라고 두면 나의 목표는 너희 둘의 관계식을 구할 거야. 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지? 하고 봤더니 여기 다 줬다고. AP의 1대1 외분점이 누구야? Q야. 이렇게 줬다고. 외분점 대박. 하면 돼? 1 빼기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도 1 빼기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가주면 된다고. 하고 1이랑 누구를 곱하면 P를 곱하면 너는 몇 컴마면? X, Y예요. 이렇게 주면 될 거고 2랑 누구를 곱한다? A를 곱한다. 인 거니까 너는 1, 0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한 외분점의 X좌표가 누굴 거고 A일 거고 그렇게 구한 Y좌표가 누굴 거다? B일 거다 라고 해서 그 두 개의 관계식을 너를 이렇게 두 개를 구해냈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럽지만 조금 약간 좀 예쁘게 좀 정리해보면 A는 뭐야 결국엔?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 건 마이너스 1을 얘하고 얘한테 곱했다는 것과 같으니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라고 봐도 괜찮다? 2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 맞죠? 식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너도 마이너스 너한테 주면 B는 뭐라고 봐도 괜찮다?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게 뭐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누구의 식? X와 Y의 식이야. 그러니까 걔를 A, B로 바꾸고 싶으면 이 갖고 있는 식을 누구는? X는 혹은 Y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경우는 X를 넘기고 A를 반대로 넘겨주면 X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Y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넘기면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X 대신에는 너를 쓱 하고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4분의 X 자리에는 너를 넣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쓰시면 되고 너는 5분의 Y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서 B제곱입니다. 라고 써서 얼마? 빼기 1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됐죠? 아, 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이런 거 좀 별론데. 마이너스 2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거 좀 그렇잖아. 아, 이거 거꾸로 봐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좀 이런 거 좀 별로지 않아? 그지? 아닌가? 괜찮아요? 우리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쓴다? 여기다 누굴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서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쓰면 돼?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 4 이렇게 줘도 괜찮죠?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누구분의 5분의 B제곱에 빼기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 우리가 A, B라고 잘 안 쓰고 다시 마지막에 누구로만? X하고 Y로만 쓱 바꿔주면 뭐가 완성? 자체 방정식 완성. 이렇게 되는 거야. 오키요. 야, 지금 똑같은 패턴 4개가 다 똑같잖아. 그치? 이것만 해도 거의 7, 80% 푼다고. 연습을 하시면 풀 수 있는 거야.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연습해.
인데 6-2번만 제가 마지막으로 딱 이거 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아 참. 선생님이 또 중간중간에 또 재미난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지? 재미난 얘기. 일단 하나 하고 자 지운다. 자 요거는 조금 약간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잘 봐보세요. 이 점이 지금까지는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 하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6번이랑 똑같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거 말고 점 3개짜리인 줄 알았는데 2개짜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빼고 41쪽에 요거 2차 곡선 한번 요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에 이제 7번 자 갈게요. 자, 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별거 없습니다. 이거 진짜 쉬워요. 정리 한번 딱 하면 됩니다. 자, 갈게요. 우리가 방정식 2개를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a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긴 걸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a제곱, b제곱, 여기는 x-m의 제곱, y-n의 제곱 이러면은 뭐 중심이 n,n이면서 뭐 a, b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그리고 이제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얘기하면 쌍곡선은 똑같이 생겼어. 거의. 얘는 a제곱에 x-m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b제곱에 y-n의 제곱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부호가 뭐고?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1도 되지만 뭐도 되더라? 마이너스 1도 되더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둘을 비교해서 딱 포인트 2개만 잡으면 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 개수의 누굴 보자? 부호를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했더니 이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뭐일 거야 부호가? a제곱분의 1일 거야. 그지? 근데 어떤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부호가 뭐다? 양수다. 이거 이해될까요? 마찬가지로 y제곱의 개수도 뭐가 돼? b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거 이해되지? 그럼 b제곱도 무조건 뭐야? 양수. 오케이야? 근데 내가 실수로 이 식을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너가 음수지만 너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냐면 네가 양수면 너도 무조건 뭐고? 양수고. 네가 음수면 너도 무조건 뭐다? 음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며 그랬을 때 그 부호는 항상 부호가 뭐야 돼? 같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어느 상황에서는? 타원의 상황에서는 얘네 둘의 부호가 무조건 뭐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괜찮을까요? 하고 딱 보니까 쌍곡선은 어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이해되지? 혹여나 넘어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뭐다? 플러스다. 인 거니까 쌍곡선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두 개의 부호가 다름 이렇게 돼야지. 다름. 두 개의 부호가 다름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요? 자, 그럼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기억해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부호가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네가 플러스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입니다면 보통 어떻게 많이 쓴다고? 곱해서 양수다 이렇게 많이 쓴다고. 아시죠?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요 이러면 곱해서 반대입니다니까 곱해서 뭡니다? 음수다 이렇게 쓰면은 그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문자일 때는 곱해서 양수, 곱해서 음수 하면은 한 방에 부호가 같다 다르다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이걸 봐야 돼. 마지막. 1과 풀마 1의 차이. 이 저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는 했었다고. 타원에서는 여기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괜찮지? 여기가 무조건 뭐야 돼? 양수해야 돼. 여기 음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가 음수가 되는 순간 이걸 만족하는 좌표가 있다 없다?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만 돼? 플러스 1만 돼. 타워는.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식을 가지고 타워의 방정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남는 찌끄러기가 좀 그렇지만 찌끄러기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묶었을 때 이 친구의 부호는 항상 뭐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나 쌍곡선은 어때? 플러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잖아. 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타워는 플러스 1만 되지만 쌍곡선은 뭐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인 거라서 이 끝에 부호, 마지막에 이 남는 이 친구의 부호를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쌍곡선은. 하지만 타워는 무조건 뭐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해주면 된다고. 됐을까요? 한번 풀어보자. 자자자자잔. 자, 그럼 타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전개됐을 때 타원의 방정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일단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가 지금 얼마다? 2다. 그런데 y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전개해보면 ky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타원이 되려면 두 개의 부가 뭐야 돼? 같아야 돼. 네가 양수면 너도 뭐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인 거라서 요 개수만 봤을 때는 k가 누구보다?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양수라는 건 됐고 요 이제 끝에 상수항도 한번 봐야 되는데 하고 딱 식을 봤더니 얘네들을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이 두 개는 누구로 묶어서?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쓸 수 있으며 그럼 거기에 완전 제곱하기 위해 플러스 1 가고 마이너스 1은 곱해서 쫓아내면 끝에 누구 떨어진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리고 또 남는 게 여기에 보이는 얘는 플러스 ky제곱이다 라는 식이 k값을 하나 나올 거고 또 이렇게 상수항은 누가 나와? 플러스 3k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를 내가 식으로 정리해보면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가 될 거고 이 친구는 옆에다가 플러스 k의 y제곱 이렇게 써주고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2 마이너스 몇 k가 된다? 3k가 된다가 될 거고 그럼 이 친구가 타원이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부호가 무조건 뭐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타원일 때는 무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가 뭐니까? 플러스 1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서 2-3k가 0보다 커야 하며 그럼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k는 3분의 2보다 작아용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러면 너도 만족하면서 너도 만족하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연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k는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크면서 동시에 3분의 2보다 작을 때만 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Right? 네, 입장. 야, 약간 흉내를 내자면 표정이 되게 온화해. 막 뭔가 이렇게 세상에 싫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 뭐 봐볼게요. 쌍곡선 진짜 쉬워. 쌍곡선 봐봐. 예,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로 그냥 바로 쌍곡선 칠게요. 야, 이번에는 이 친구가 뭐였으면 좋겠다? 쌍곡선이었으면 좋겠대. 쌍곡선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쌍곡선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부호가 뭐여야 돼? 반대여야 돼. 그러면 얘가 양수면 k는 뭐면 된다? 음수면 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어떡하죠? 선생님, 얘 무조건 양수해야 되나요? 하면 양수해야 돼? 아니야. 쌍곡선은 뭐여도 돼? 플러스여야 되지만 마이너스여도 돼. 그러니까 얘는 뭐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된다고. 이해되죠? 얘가 0이면 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가 누구만 아니면? 0만 아니면 되는데 0이 되는 게 k가 3분의 2다 보니까 3분의 2는 어차피 0보다 작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야? 이거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그죠? 이자곡선 일단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거 풀어 오시고요. 이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요거 오늘 좀 쉬운 거 하나만 하고 끝낼까? 어려운 거 다음 시간에 하고? 그게 너무 진짜 초쉬운 거. 이거는 진짜 내가 딱 한 문제 풀어주고 너희가 이제 나머지 시간 좀 연습하면서 갈게. 알겠지? 이게 진짜 초쉬움. 이거는 솔직히 이건 진짜 쉽다. 이게 기하라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네, 제가 빠르게 싹 진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조금 실습도 한번 해볼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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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복습인 건데 이 정도가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나 한번 그냥 하나 물어봐도 돼? 퀴즈. 아이, 이 정도는 알겠지 싶어서 y는 x제곱이다 라는 함수를 우리가 몇 차 함수라고 불러? 2차 함수. 이건 괜찮죠? 선생님 전 아직도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직선 하나 쓱 하고 그었다?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 하나 그었는데 k는 아직 내가 뭔지 모르겠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친구가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2개였으면 좋겠대. 어떻게 하면 될까? 2개를 뭐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d는 0보다 크다 작다? 작다? 크다? 뭐야? 크다야, 그지? 커야 교점이 몇 개? 2개. 좀 어렵나요? 괜찮지? 어렵지 않지? 이거 어떻게 돼? 0, D는 0.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D는 만나지 않는다. 이건 D가 0보다 작다. 야, 근데 약간 이거 있잖아. 이거 뾰로롱 이렇게 보면 포물선 세로형. 나 혼자 오두방정 떠는 느낌이다. 별로 놀랍지 않았죠? 포물선이 사실은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놓으면 이게 y제곱은 4px 이거고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주는 거야. x제곱은 y와 얘하고 교점이 2개예요. 어떻게 하면 돼? d가 0보다 크다. 하나, 0이다. 0보다 작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이름을 부르거든? 2차 곡선. 그럼 2차 곡선들은요, 잘 보시면 이 일반형이라고 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플러스 2는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거 일단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안에 누구도 있고 포물선도 있고 누구도 있고 타원도 있고 누구도 있다? 쌍곡선도 있다인 건데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연립을 하게 되면 이 y 자리에다가 이렇게 쏙쏙쏙 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건 일단 이해되시죠? 그러면 들어갔을 때 y제곱은 x의 제곱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여기 보이는 1차식 될 거니까 어쨌든 이거 정리하면 x에 대한 몇 차식 나온다? 2차식 형태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서 뭐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양수가 나오면 이건 교점이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d가 0이면 교점이 하나,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게 딱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어디와?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에서도 모조리 다 똑같이 못 쓸 수 있다? 판별식으로 교점 셀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2차 곡선하고 통틀어서 이 친구하고 누구 가지고 직선하고 둘의 위치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위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걔네들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교점이 2개 있을 때랑 하나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있을 건데 그 교점의 위치관계는 누구 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식 가지고 다 처리 가능함 이거야. 오늘 이것까지만 할 거야.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1번 한번 잠깐 봐볼게요. 바로 옆에 예제 1번. 이거 진짜 할만할 거야. 자, 이렇게 생겼다. 라서 딱식을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누구하고 포물선하고 여기 보이는 누구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거, 세 가지를 물어본 거죠. 교점 몇 개? 2개. 그리고 1개. 그리고 안 만남. 이렇게 이 세 가지 상황을 만족할 때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준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물어볼 때는 우리는 누구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Y가 지금 누구니까? X 플러스 K니까 이 Y 자리에다 그대로 누굴 넣어주면 X 플러스 K를 넣어주면 식이 X 플러스 K의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너는 몇 X? 8X다. 이렇게 되면 일단 2차식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몇 KX? 2KX 플러스 K제곱은 8X입니다. 라는 식이 될 거고요. 왼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에 2K 빼기 8에 X 플러스 뭐가 된다? K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아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판별식을 좀 구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2에 좀 곱해져 있는 짝수 형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2로 묶어서 k 마이너스 뭐니까 4니까 이럴 때는 그냥 판별식보다는 4분의 D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반토막으로 나눈 누구를 k 마이너스 4를 뭐해서 제곱해서 쓰시고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이렇게 가면 여기가 뭐가 된다? k제곱이 된다. 그럼 너는 k제곱에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얼마 되니까 16 이렇게 되니까 너랑 너가 쓱 하고 지어지면 남는 게 뭐가 돼?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된다는 거죠. 됐지? 자 그럼 끝났어.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하면 돼? 저기 보이는 판별식의 결과인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8k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k는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가 뭐다? 는 0이다.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이다. 그러면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얘가 0보다 작다. 제 계산하면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야 이건 솔직히 날로 먹는 거다. 판별식 연습이다. 그치? 괜찮죠? 자 여기 밑에 1-1번, 1-2번까지 한번 요건 살짝 좀 쉬어가면서 연습 좀 해볼게요. 지금 한번 해봐. 민규야, 잘 듣고 있어. 자, 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뭔가, 사실 그래도, 우리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도 한번 안 하고, 그냥 혼자 쫙, 진도만 나갔네, 그지?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싹 한번 봐보자. 왜 지금까지 뭐 배웠냐? 포물선부터 배웠다, 그죠? 포물선.
포물선은 크게 몇 가지 뭐 이왕하는 김에 그냥 싹 한번 그냥 싹 정리하고서 외우는 것까지 한번 싹 보여줄게요. 자, 포물선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기하에서 이제 2차 곡선이라는 걸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크게 세 가지를 배웠다고, 그지? 하나는 포물선, 두 번째는 타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다? 쌍곡선 이렇게 있었다, 그쵸?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했던 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봤는데 포물선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포물선의 식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포인트로 일단 얘네들을 다 좀 관찰을 해봤었어요, 그죠? 하고 봤을 때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한 점과 한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하고 그었을 때 한 초점이 하나 있었고 한 선이 하나 있었는데 거리가 같은 점들,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고, 이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스르륵 하고 모았더니 뭐가 나오더라? 포물선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물선이란 이 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이 선에서부터의 거리가 모았는 애들, 같은 애들, 그런 점들을 쫙 모은 애가 포물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식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가로형이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식은 y제곱은 뭐였다? 4px였다, 이렇게 생겼었고요. 세로형이라는 식들도 있었죠. 세로형은 초점이 y축에 있고 준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우리가 세로형이라고 했다면, 세로형은 x제곱은 뭐다? 4py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서 이런 포물선과 이런 포물선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걷다가 평행이동도 시키고 뭐 이것저것 했었다고요, 그죠? 근데 핵심은 이렇게 두 개다. 그럼 타원은 뭐였냐?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친구들을 뭐라고 했다? 타원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친구들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두 점을 먼저 잡으면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뭐 예를 들어 10이면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의 거리 합도 10 해가지고 그런 점들을 또로로록 모았었고, 그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을 쫙 하고 모으니까 약간 찌그러진 원 모양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타원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타원은 정의가 뭐야? 타원 이에 있는 요 점에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항상 다 똑같은 숫자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타원의 정의였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냈던 건 뭐도 있었어? 거리의 합이 항상 누구의 길이와 같다? 장축의 길이와 같아요.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했었다고, 그죠? 그래서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꼭지점을 A, 여기 꼭지점을 마이너스 A, 여기 꼭지점을 B,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C, 여기는 마이너스 C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식은 A제곱분의 무슨 제곱? X제곱 이렇게 되고 B제곱분의 Y제곱 하고 끝에는 뭐라고 써 있으면 1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었다.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그리고 1이다, 이렇게 써 있었으며 초점은 어떻게 구했니? 라고 얘기하면 긴 거, 장축의 길이의 제곱에서 그러니까 장축의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뭐한 게 뺀 게 C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식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긴 거의 제곱에서 짧은 거의 제곱을 뭐 해주면 빼주면 C제곱이 나왔다, 이런 것도 한번 했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 쌍곡선이었다. 쌍곡선은 정의가 뭐였냐? 라고 얘기하면 두 점으로부터 뭐가 일정하다?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뭐가 됐다? 쌍곡선이 됐다 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뭐 이렇게 구했다고요.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초점이면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거리가 있을 텐데 그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한 점들을 모았다. 예를 들어 얘가 10이고 얘가 4였다. 그럼 거리의 차가 6이니까 6인 점들을 쏘로로록 다 모으면 이런 식으로 얘도 이 지역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양쪽 곡선이 쌍곡선으로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우리는 쌍곡선이다 라고 불렀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포인트를 찍어보면 여기에 누가 A, 여기에 누가 C 이렇게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대칭으로 마이너스 A, 여기는 뭐였을 거다? 마이너스 C였을 거다 라고 하면 얘는 좀 약간 특이한 게 뭐가 있었어요? 점, 근, 선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B값은 아직 우리가 이제 임의로 치환해서 B값을 만들지만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A분의 BX다 라고 하는 점근선이 이렇게 원점 진하게 두 개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으로 세울 때는 얘도 뭐가 있었냐면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근데 가로형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누구를 A를 가지고 A제곱분의 누구라고 쓰고 X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분의 B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써주고, 가로형일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누구? 1 이렇게 써주면 가로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로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똑같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뭐라고 썼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줬다. 이게 쌍곡선의 세로형의 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b는 뭡니까 선생님 하면은 이 b는 여기서는 어떤 형태냐면 가로형에서는 여기 보이지 않는 어떤 b 같은 건데 얘는 사실 우리가 치환한 하나의 문자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c를 좀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얘는 뭐다? c제곱은 a의 제곱과 누구의 제곱? b의 제곱을 합한 거랑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얘는 원래 c제곱 빼기 a제곱이었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세로형에서는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y절편이 여기서 b 하나 반대편에서 마이너스 b 하나가 나오는 요렇게 생긴 친구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식에서 b는 보이지만 a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지만 a 없어도 우리는 그건 치환해서 만든 식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 여기에는 c는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이 c는 어떤 관계? c제곱은 똑같이 누구의 제곱에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더한 거와 같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a제곱은 사실 뭐였다? c제곱 빼기 b제곱을 치환한 문자였다. 그림에선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a제곱 b제곱으로 예쁘게 좀 바꿔서 썼다까지가 답니다. 됐을까요? 이거 알죠? 거리의 차가 주축이다. 오늘 내내 했으니까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라는 건 여기가 이제 주축의 길이다. 여기까지 한 겸. 아이, 많이 못 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기울기 m.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포물선부터 갑니다. 포물선. 가로형.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두 개 먼저 외울게. y는 mx 플러스 n분의 p. 그리고 세로형. x제곱은 4py.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이렇게 두 개 먼저 외울게요. 그냥 단순함께 뭐 없어. 그냥 외워. 아니, 어차피 지금 뭐 증명 못 하잖아. 그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책에 써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다 써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봐. 보기만 해. 괜찮아. 봐. 어떤 식으로 생겨먹은지만 좀 알려줄게. 자, 우리가 외우는 공식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 구하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공식 구하는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이란 이런 거예요. 포물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기면 이거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선, 이런 걸 접선이라고 하죠. 요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나한테 기울기 값을 주고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라는 걸 구할 때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일단 내가 기울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가로용 포물선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y는 mx, 당연히 그 기울기로 시작하는 거야. 그지? 오케이? mx에 얘가 어디로 들어가고 분모로 m이 들어가고 이 p는 못 가. 이거 p야. 그러니까 n분의 p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p를 여기다 이렇게 쓱 하고 대입하면 이게 뭐가 된다?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식이 다음에 왜 나온지는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이건 당연히 뭐해서 쓴다? 외워서 쓴다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x제곱은 4py다 라는 세로형의 포물선이 있어. 근데 거기서 기울기 누구짜리? m짜리 접선을 구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누구로 시작하면 돼? mx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그런데 얘는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m제곱 p야. 그러니까 m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고 p는 이 값을 구해서 뭐에다?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왜요? 아까 증명은 나중에 다 해줄게. 근데 일단은 외우자고. 그럼 뭐도 있다? 타원도 있다. 타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방정식이 a제곱에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뭐라고 생겼어? 1 이렇게 생겼어. 타원이 좀 무섭게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누구일 때? m일 때 공식을 외우자 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y는 mx 일단 이렇게 출발하는겨. 오케이? mx. 왜냐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d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이거 잘 봐. a제곱이랑 m을 제곱한 거를 곱해서 a제곱 m제곱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타원은 플러스 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b제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가 m이면 일단 mx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a제곱과 누구의 제곱? m의 제곱을 곱하고 플러스 누구 제곱? b제곱하면 된다고.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하는데 딱 하나만 더 외우면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 오늘은 외우기만 할 거야.
딱 마지막 하나. 에휴, 단어보단 적잖아. 단어는 막 100개도 외우고 막 그러더만. 그지? 똑같아요. 자, 4개만 외우면 돼. 4개만. 쌍곡선은 여기가 풀마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쓰는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타원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타원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까지는 똑같고요. 여기가 a제곱 m제곱도 똑같고 여기가 b제곱도 똑같은데 쌍곡선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타원에선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값이 구하다 보면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음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이때 음수가 나올 때는 플러스로 쓱 하고 바꿔주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누굴 쓰냐면 절대값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음수값이 나오면 플러스로 쓱 바꿔주면 돼서 여기다 절대값 이렇게 붙이면 이게 기울기 m짜리 공식이에요. 자, 이 4가지를 지금 한번 검토해서 외우고 오늘 마무리할게. 알겠지? P, 짠 이렇게 4개예요. 누구를 할 때? 기울기를 할 때.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m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m 넣을 때 되게 많죠, 그죠? 그러면 포물선은 누구 값만 알면 돼? p 값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기 공식에다 p를 넣어주면 접선의 방식이 나온다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타원이랑 쌍곡선도 누구만 넣어주면 요 m 값하고 a, b 값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런데 딱 똑같이 생겼다고. a제곱이랑 누구를 곱해? m제곱을 곱한다고. 그치? a제곱이랑 m제곱을 곱해. 그리고 누구를? b제곱을 처리를 해주는데 타원은 2개를 뭐 하면 되고? 더하면 되고 쌍곡선은 2개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근데 이게 빼다 보면 막 음수가 나오기도 해. 음수 나오면 뭐로? 양수로 쓱 바꿔주면 된다고. 그치? 잠시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까지.